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일은 국민가수 우승자 박창근 씨의 집, 그리고 그가 선택한 놀라운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집값이 아닌 한 사람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 이야기입니다. 2022년 TV조선 국가가 부른다에서 김성주 아나운서가 집들이 선물을 들고 박창근 씨의 집을 찾았던 그날, 대한민국은 한 장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승 상금 3억 원, 전국적인 인지도, 누구나 예상했죠. 분명 고급 아파트나 넓은 전원주택일 거라고. 하지만 카메라가 포착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서울의 오래된 빌라, 방 2개, 욕실 하나, 13평짜리 다세대 주택. 바로 그곳이 박창근 씨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놀랐습니다. 저게 정말 우승자의 집이야? 헤드라인은 순식간에 충격이라는 단어로 도배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집의 크기나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늘 성공이라 믿어왔던 공식을 박창근 씨가 조용히 부정했기 때문이죠. 성공하자마자 차를 바꾸고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상식. 그는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화려함 대신 기능을, 과시 대신 절제를 선택한 사람. 그가 만든 공간은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인생의 선언문 같았죠.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여기서 감사의 인사를 드릴게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박창근 씨의 집을 보고 놀란 이유는 단순히 낡은 건물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건성공 이후의 삶은 반드시 커야 한다는 착각을 무너뜨린 용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로만 성공을 평가하지만 그는 공간의 크기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택했습니다. 작은 집 안에 놓인 5대의 기타, 오래된 책, 작곡 노트, 그리고 소박한 식탁 하나. 그 안엔 한 예술가가 세상과 맺은 가장 진솔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집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나요? 과시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입니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박창근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성공의 본질 말이죠. 그의 선택은 단순한 검소함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삶의 전략이었고, 그 전략은 놀랍게도 예술과 사랑, 두 가지를 모두 지켜냈습니다. 이제 박창근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짜 충격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13평 안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었는지 다음 장면에서 함께 보시죠. 박창근 씨의 집이 공개된 뒤 사람들은 그 작은 공간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놀라움, 감동, 그리고 묘한 존경심까지. 하지만 그 감정의 근원은 단순한 집값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충격은 박창근 씨가 세상에 내놓은 메시지에 있었죠. 성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비싼 아파트, 더 넓은 거실, 더 큰 차. 그러나 박창근 씨는 그 반대편으로 걸었습니다. 그는 작은 집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었습니다. 매일 올라야 하는 가파른 계단은 불편하지만 그 계단을 오르는 순간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새겼습니다. 편리함 대신 성찰, 과시 대신 집중. 그가 선택한 삶은 철저히 본질로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집을 보면 하나의 공식이 완전히 깨집니다. 성공은 확장이라는 등식 말이죠. 그는 그 공식이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왜라고 묻지만 그에게는 왜 아니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여백이 많습니다. 벽 한쪽엔 오래된 책장, 그 옆엔 낡은 기타 5대가 나란히 놓여 있죠. 모든 물건은 필요 최소한의 질서로 정리되어 있고 사치스러운 장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공간은 마치 그의 내면을 닮아 있었습니다. 절제된 감정, 단단한 중심, 그리고 잔잔한 확신.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이 단순히 검소함의 상징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집은 박창근 씨의 철학이 구현된 공간입니다. 그는 말없이 보여줍니다. 나는 성공 이후에도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 그 말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의지입니다. 그는 매일 같은 계단을 오르며 자신의 리듬을 지켜냅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자신을 지탱하는 리추얼의 무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성공이란 정말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적은 공간 속에서도 자신답게 사는 걸까요? 박창근 씨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지 한 사람의 소박한 취향이 아니라 이 시대에 던지는 조용한 반론이었습니다. 물질의 시대의 진정성을 지키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용기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집은 얼마짜리인가? 가 아니라 이 집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라고. 박창근 씨의 집은 단순한 벽과 천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곡과 회복, 절제와 사랑이 공존하는 하나의 철학적 공간입니다. 작고 낡은 빌라의 한켠에서 그는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오직 자신의 음악과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보여준 진짜 성공의 방식이었습니다. 대중이 놀란 이유는 단지 박창근 씨가 다세대 빌라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그의 태도, 본질을 지키려는 그의 일관성 때문이었죠. 세상은 늘 화려한 성공을 요구하지만 그는 묵묵히 본질의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집은 이제 단순한 주소가 아니라 철학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집 안에서 울려 퍼지는 기타 소리와 가사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성공한 후에도 여전히 당신 자신인가요?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우리가 다음 장면에서 마주할 박창근 씨의 예술 세계와 연결됩니다. 그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어떻게 예술의 리듬을 지켜왔을까요? 이제 그의 집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창근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첫인상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머물면 그 단순함 안에 얼마나 정교한 질서가 숨어 있는지 곧 깨닫게 됩니다. 거실은 응접실이 아니라 그의 음악 작업의 중심입니다. 5대의 기타가 벽 한쪽에 가지런히 세워져 있고 그 옆엔 낡은 노트북과 녹음 장비가 놓여 있습니다. 모든 배치는 그의 창작 리듬에 따라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장식은 없지만 모든 사물이 제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이 작아도 효율은 완벽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기타를 들고 곡을 만들고 잠시 멈춰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악보를 펴듭니다. 조용한 방음 구조와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박창근 씨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가 이 작은 집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집은 집중을 위한 구조였죠.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오직 음악을 위한 은둔의 공간. 이곳에서 그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우리 집에 온 첫 친구예요. 그 한마디는 짧지만 그의 지난 시간을 압축합니다. 외로움, 고독, 그리고 몰입.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기타와 함께한 시간, 화려한 관계보다 곡 하나를 완성하는 밤. 그의 삶은 타인의 박수보다 자기 안에 진실된 소리에 집중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노래들이 유난히 깊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이유. 바로 이 작은 공간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는 팬이 선물해준 작은 밥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본 한 팬이 낡은 식탁을 보고 새로 보내준 것이라고 하죠. 박창근 씨는 그 밥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팬과 예술가 사이의 신뢰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는 말없이 보여줍니다. 관계도, 물건도, 삶의 방식도 모두 진심이어야 한다고. 그 소박한 식탁 하나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집에는 사치가 없지만 대신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올라야 하는 계단, 제한된 공간, 낡은 가구. 그러나 그 모든 불편함이 그의 삶의 리듬을 지켜줍니다. 작곡을 위한 최적의 거리, 하루를 반복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루틴, 그리고 절제된 환경이 만들어내는 집중력. 작고 오래된 공간이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질서와 평화가 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견딘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느껴집니다. 그의 공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공 이후 삶의 크기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넓은 집이 주는 여유보다 작은 공간이 주는 집중을 택했습니다. 화려함보다 의미를, 과시보다 기능을 선택한 결과 그의 삶은 작지만 강했습니다.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전략이었죠.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 집은 바로 그 꾸준함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공간도 어쩌면 우리 자신을 닮아 있습니다. 방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무엇을 이루는가입니다. 박창근 씨의 13평짜리 공간은 그 어떤 대저택보다 깊고 단단한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평수 안에서 자신의 리듬을 완성했고 그 리듬이 바로 예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조용한 공간 안에서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공간의 철학을 넘어 그가 걸어온 23년의 시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무명 시절부터 우승에 이르기까지 그는 어떻게 자신을 잃지 않고 견뎌왔을까요? 그 길은 외로움이었지만 동시에 예술가로서의 자존을 지킨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박창근이라는 이름이 품은 23년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박창근 씨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은 2021년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여정은 그보다 199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첫 앨범에 엔티미토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화를 거부한다는 뜻이었죠. 이 짧은 단어 하나에 그의 철학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공, 즉각적인 인기, 자본으로 포장된 스타의 이미지를 거부하고 오히려 불확실하고 고독한 길을 선택한 사람. 그가 바로 박창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앨범을 가방에 담아 대학가의 서점을 직접 돌며 팔았습니다. 대형 기획사도 화려한 홍보도 없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의 주류 흐름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소리를 스스로 지켜내는 길을 택했죠. 사람들은 그를 무명 가수라 불렀지만 그는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라고 불렀습니다. 그 두 단어의 차이는 단순한 어휘가 아니라 인생의 태도였습니다. 무명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뜻하지만 아웃사이더는 스스로 거리를 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협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상업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 대중의 박수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울리는 한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길은 외로웠습니다. 때로는 무대가 없고 때로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 한마디는 수많은 실패의 순간마다 자신을 붙잡은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23년은 침묵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몰랐지만 그는 매일의 연습과 작업으로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시간이 결실을 맺은 순간 세상은 박창근이라는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세상이 바뀌었어도 그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승상금, 명성, 수많은 제안이 몰려왔지만 그는 그 어느 것도 삶의 중심을 흔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기타를 쥐고 같은 작은 방에서 곡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박창근 씨가 보여준 성공 이후의 정직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다른 사람이 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었습니다. 그에게 성공은 도착점이 아니라 자신을 더 확실히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증명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고. 내일은 국민가수에서의 우승은 그의 인생이 바뀐 사건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믿어온 신념이 옳았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23년의 길은 단순한 인내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적 성공의 신화를 거부하고 예술가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대중성보다 진정성, 명예보다 의미. 그는 그 모든 선택을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박창근이라는 이름은 단지 가수가 아니라 한 시대가 잃어버린 가치의 상징이 되었음을.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빨리 성공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박창근 씨의 길은 말합니다.
늦었지만 정확한 길이 있다는 것을. 그는 빛보다 느렸지만 결코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진짜로 강한 이유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길. 그 길이 바로 그의 23년이었습니다. 그의 음악과 삶을 지탱해온 또 하나의 중심으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효의 철학. 그것이야말로 박창근 씨의 삶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그가 왜 넓은 집 대신 작은 집을 선택했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박창근 씨의 인생을 지탱해온 또 하나의 기둥.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의 철학은 그의 음악과 삶 전반에 깊이 스며 있습니다. 그는 자주 말합니다.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효도할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갈망과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는 외조부모의 품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 시절의 불안정함은 그에게 경제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일찍 깨닫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삶을 견뎌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버티는 것,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그때의 기억은 그의 음악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성공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검소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지 않았고 차를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정비를 최소화하며 부모님을 위한 지출을 우선했습니다. 그에게 효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자 구조였습니다. 절제된 소비, 꾸준한 지원, 그리고 일상의 루틴 속에서 표현되는 책임감. 그는 그 모든 것을 삶의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집이 작고 소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소비를 줄이면 부모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단순하지만 깊은 철학이 그의 삶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13평짜리 집은 그저 작은 공간이 아니라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였습니다. 고정비를 낮춰 경제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예술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든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면 보상을 먼저 떠올립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물건. 그러나 박창근 씨는 그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사랑하는 이들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말하는 진짜 효의 형태였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닌 묵묵한 실천. 그 실천이 그의 삶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건 결국 나의 음악과 시간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의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음악을 통해 효를 실천하고 일상을 통해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 그가 만든 곡들은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시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늘 따뜻하다고 말합니다. 그 따뜻함은 계산된 감정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우러나온 온기입니다. 그의 효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단단한 지속성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태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꾸준한 행동. 그는 명품 대신 마음을, 편리함 대신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세상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품격이 되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지만 그 안엔 가장 현실적인 사랑이 존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공하면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창근 씨는 반대로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지켜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서 그의 삶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절제하고 가족에게 여유를 주는 삶. 그것이 그가 만든 효의 구조이자 사랑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태도가 그를 지금의 위치까지 이끌었습니다. 그의 집은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구조이자 철학의 집약체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집을 부러워하지만 그 안에는 종종 공허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박창근 씨의 집은 작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절제된 소비 속에서 피어난 여유, 작지만 따뜻한 일상,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마음. 그 모든 것이 한 예술가의 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